자동차를 보시죠. 이렇게 멋진 차입니다. 2009년식이고 거의 30만 킬로 다 돼가는 시점에서 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채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자동차는 2009년식 렉스턴 자동차입니다. 잠시 소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으셨습니까? 어떤 소음인가? 방문한 목적은 소음이 아닙니다. 이 자동차가 엔진 소음이 좀 큽니다. 사실은 소음이 큰 이유가 뭡니까? 엔진의 온도가 높아서 또 엔진 오일 점도가 안 맞아서 엔진 오일에 거품이 많아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가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안 납니다. 몇 킬로까지? 80 이상이 속도가 안 납니다. 60km로만 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 많이 탑니다. 고속도로 탑니까? 네네. 오케이. 이것 때문에 정비한 게 있습니까? 그 이름이 뭐죠? 이거 EGR 밸브입니다. EGR 밸브하고 예. 브레이크 스위치하고 교환했습니다. 브레이크 스위치하고 네. 고장 경고등 떴던 종류는 뭔지 모르시고요. 예, 예. 진단기를 보고 난 다음에 구독자들한테 진단기 화면을 통해서 뭐가 고장 났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진단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고장 경고등으로 켜져 있는지 여러분께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로 왔습니다. 계기판에 주행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주행거리가 28만 5,861km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동차가 80km 이상의 속도를 못 낸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80km 이상의 속도를 못 내는지 진단기의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P1432입니다. 토크 감소 모드입니다. 출력을 줄이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P1430입니다. CDPF입니다. DPF가 과부하 재생 모드 실행을 알려준다. 그 이유는 뭐냐? P0432 CDPF 매연 과다 누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연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뭔가 다른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프론트 배기 온도 센서 128.29도씨입니다. 리어 배기 온도 센서 136.30입니다. CDPF 차압이 0.05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CDPF 재생 모드 상태가 현재는 재생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CDPF의 매연 부하량 7.84%입니다. 이 정도면 나머지 데이터를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정비돼야 할 범위가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보겠습니다. 속도를 못 내는 이유, 즉 80km 이상의 속도를 못 낸다. DPF라고 하는 거 있죠.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막히면 이유가 뭡니까? 매연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연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료가 덜 들어가거나 연료 분사를 덜 들어가도록 ECU가 제어를 하고 있거나 연료 분사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파워가 균일하지 못하면 ECU가 연료 분사를 줄이도록 명령합니다. 또한 엔진의 온도가 높으면 ECU는 연료 분사를 줄이는 것입니다. 연료 분사를 줄였기 때문에 압축말 온도, 이 권영호TV에서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압축말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 자동차가 운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분사된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지 못하고 배기가스로 나가면서 CDPF 또는 DPF에 퇴적이 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DPF가 막히면 ECU는 엔진 출력을 감소시키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보셨던 고장 코드 센서 데이터에서 토크 감소 신호가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차가 안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혹시나 하고 EGR 밸브를 바꿔봤을 것이고 브레이크 스위치가 ON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ECU가 연료 분사를 줄인다라고 ECU 스스로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착각에 의해서 이 자동차는 제 성능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동차를 뭘 정비할 것이냐 하나씩 짚어보죠. 엔진의 파워 밸런스입니다. 시린더별로 파워가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파워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엔진의 냉각수를 통해서 연료 분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에 정비를 할 것이냐? 안 됩니다. 며칠 걸려야 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엔진의 진동 상태로 봐서는 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진동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출력을 감소시켜야 할 이유, DPF가 막혀 있어서 흡입을 못하는 조건, 그거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활 장치의 클리닝, 엔진 오일 교환하고요, 냉각수 정비하는 겁니다. 또한 DPF를 청소해서 흡입을 잘 하도록, 즉 변비 현상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이 자동차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며칠간 작업을 하게 될 건데 차를 맡겨놓고 가실 각오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충청도 어느 지방에서요.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이렇게 차가 안 나간다 그러면 브레이크 스위치가 문제가 돼서 그러냐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엔진에서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 파악 없이 브레이크 스위치를 바꾼다, 또 매연이 나간다고 이젤 밸브를 바꾸시는데, 이젤 밸브를 바꿀 때는요,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 안에가 오염된 상태를 보면 이젤 밸브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잘못 작동하는지 함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를 봤더니 오염이 된 게 보인다 그러면 인테이크 매뉴얼도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놔두고 단순하게 이젤 밸브만 바꾼다, 이거는 방법이 아니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나왔는데요. 이미 결론 드렸죠. 엔진 오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올라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오일이 지금 튀어오르는 게 보입니까? 블로바이크 가스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주행거리에 비해서 심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엔진 오일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이것도 어김없이 엔진 오일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클리닝을 하고 엔진 오일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 좀 샘플 채취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6도 정도 나옵니다. 이 자동차가 운행되는 지역은요, 한겨울에 15도에서 16도밖에 안 가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업무가 끝나고 고향으로 가신다 할 때 한겨울에 13도 나오면 잘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지를 기준으로 냉각수 정비를 할 건데 마이너스 45도 냉각수 비중을 정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다시 기본 정비 미숙으로 속도를 못 냈던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모든 자동차는 적절한 엔진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냉각수, 고온연비가 잘 맞은 상태로 자동차가 운행되는 조건, 그거를 만들어준다. 그러려면 흡입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고, 들어간 공기가 압축이 잘 되어야 압축말 온도가 높은 상태가 되면 공연비가 잘 맞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해 가면서 특이점이 있으면 영상으로 첨부하도록 할 것이고요. 특이점이 없으면 현재 이 상태에서 마무리 영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오일 스틱을 뽑았습니다. 오일이 부족하게 나옵니다. 방금 전에 시동을 껐을 망정 오일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엔진 내부를 순환한 오일이 오일팬으로 떨어집니다. 즉시 빨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오일이 충분하면 오일 스트레이너로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엔진의 소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의 오일이라면요, 뿌옇게 많은 거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거품 많은 오일에 대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 자동차와 이 자동차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소음이 컸던 이유, 그리고 인젝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도 있지만 엔진 소음이 큰 이유는 바로 오일이었다. 그리고 냉각수 비중이 엔진 오일 점도를 더 묽게 만들었다. 그래서 엔진 소음이 컸다. 소음은 차치하고 일단은 자동차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먼 길을 찾아오신 선생님이 안전하게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비가 다 되는 날 기분 좋게 고속도로를 달리시고 국도도 달리시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정비 의뢰를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3월 1일에 입고됐습니다. 자동차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자동차, 최대 80km가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동차를 정비하게 되면 무엇을 정비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엔진 오일, 냉각수, 이것이 주범이고요. 얘들이 잘못되면 DPF가 막히게 됩니다.
또 DPF가 막히면 또다시 흡입 효율이 나빠져서 압축 효율도 나빠지고 매연이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 공연비 불량으로 배기가스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 자동차는 출력이 안 납니다. 그러면 가속을 할 때 출력이 안 나는 이유가 있죠. 왜 출력이 안 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카바는 이제 벗겨놓은 상태인데, 여기 보이십니까? 공기량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잘못되면 출력이 안 납니다. 이 센서가 고장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센서 값이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을 조건이 뭐겠습니까? 이젤 밸브. 이거에 의해서 이쪽에서 많은 오염이 있으면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압축 압력이 낮아진 상태가 되니까 출력 부족이 오는 겁니다. 또한 배기에서 원활하지 못하면 곧 DPF가 막힌다든가 또 손상이 된다든가, 또 외부에서 새로운 공기가 유입될 경우에 배압이 형성됩니다. 그 배압 때문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출력이 안 난다. 그 외에 터보가 문제가 되는데, 터보가 작동을 느리게 하면 인터쿨러로 보내오는 공기가 부족해지니까 결론은 인터쿨러를 거쳐서 흡입구로 들어갈 때 이 공기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자동차를 스캐너를 보면서 진단했었습니다. 자, 이 스캐너를 통해서 고장 코드도 확인했었고요. 각종 센서 데이터를 봤습니다. 여기 흡입 공기량입니다. 이 데이터가 잘못되거나 DPF가 막히는 현상 있으면 차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젤 밸브가 문제가 되면 차가 안 나가는 것이고요. MDP 횟수 이렇게 편차가 많으면 자동차가 안 나가는 겁니다. 정비를 다 해서 정상적인 출력을 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운전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과 함께 동승해서 체크하는 경우는 있어도 단독 시운전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맡겨두면 사고 내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뢰해 주셔도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서 여러분들 자동차가 손상되는 일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플러에 주름관이 있고요. 여기가 카탈리스트 디젤 파티클 필터 CDPF, 일반적인 DPF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파이프가 하나 있죠. 뭐 하나 있습니다. 여기 파이프는 앞쪽의 압력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뒤쪽의 압력입니다. 앞뒤의 파이프를 통해서 압력 차이를 보는 겁니다.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손상됐다, 막혔다,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를 재생을 하는데, 즉 막혀있는 피해 물질을 제거하는데 정속 주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탈거했습니다. 여기에 배압이 안 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쪽에도 청소를 했고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원활한 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배기구에서 배기가스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좀 흠이긴 한데, 여기다가 장갑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장갑이 지금 밀리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고 배기가스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이제 정상적으로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는 자동차가 됐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엔진 밑바닥인데, 여기서 소리를 들어보면 엔진 소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 엔진룸 카바가 있는 상태에서 소음과 지금 소음을 여러분이 비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엔진룸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카바가 씌워있는 상태에서 엔진 소음을 들으셨으니까 전반부에 가셔서 엔진 소음과 지금의 소음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상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진동은 아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동까지 여러분한테 소개를 못 해드리고, 다만 자동차 출력이 안 났던 이유, 즉 속도를 낼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뭐였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에 의해서, 냉각수에 의해서, 그리고 DPF나 배기관의 압력이 높아졌을 때, 즉 배기장이 생겼을 때 자동차 속도를 못 내게 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DPF가 어느 정도 막혔는가를 보는 것은 스캐너에서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슈트 퇴적량을 보면요, 1g, 2g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g 그러면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실제 퇴적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존에 했던 차는 거의 10g 정도의 슈트 퇴적량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있다, 그 말은 방금 전에 보셨던 DPF에서 전단부와 후단부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ECU가 산출해내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슈트가 퇴적된 양은 더 많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스캐너를 보실 때 자세히 보시면 항목별로, 즉 고장 코드가 있든 없든, 고장 코드가 없어도 스캐너에서 센서 데이터를 보는 것이고, 또 고장 코드가 있다고 필요 없는 고장 코드가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ECU가 추측을 띄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 성능과는 관계없는 고장 코드를 띄워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체크램프가 켜졌던 꺼졌던 센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 또한 무척 몰라보게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고요. 고장 없는 자동차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어느 분께서 이 영상을 열었을 때 이게 뭐야 라는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자동차 관리에서 기본부터 철저히 해 나간다는 생각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